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97쪽인데요. 97쪽에는 그 12신살과 각종 신살입니다. 근데 먼저 각종 신살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오늘 12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의 12신살의 의미라 해서 97쪽 위에 좀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12신살하고 그 다음에 12운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운성법.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세력 앱에 보면 밑에 뭐 새, 왕,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만세력 이 사주 밑에 보면 지장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왕, 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왕세, 강약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2운성이에요. 12운성. 그리고 그것과 12신살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신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살은 뭐 급살, 제살, 책에 12가지 지금 적어놨거든요. 올해가 무슨 살, 뭐 급살기 있니, 제살이 있니, 천살이니, 급제, 천지, 열월, 망정 12가지가 있고 뭐 반환살, 화개살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역마살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12가지가 나오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12운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가 그 12운성은 그 천간의 글자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앱에 보면은 앱이 지금 열어보셔도 돼요. 열어보시면 밑에 왕세 강약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그게 현재 내 천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자, 말씀드리면 자, 먼저 제가 이 손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12운성법인데 요것과 12신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2운성법이란 사주 지지에 적용하여 성분을 찾아 풀이하는 해석인데 이 인생 12진법을 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현재에서는 왕한 현 시점인지 아주 약한 기운의 현 시점인지 내 인생에서 그죠? 내 인생의 봄날인지 그죠? 내 인생의 여름인지 내 인생의 가을인지 내 인생의 겨울인지 이것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띠가 12개잖아요. 그래서 그 12개의 그걸 단위로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현재는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 시살적으로는 내가 뭐 역마술이 있는지 급살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깐 요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걸 제가 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 손의 위치나 사실 제가 이 네모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치는 여기가 해자리죠. 해, 자, 추.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여기죠. 수의 위치고, 목의 위치고, 화의 위치고, 금의 위치고, 그죠? 네모의 그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천간의 위치가 그죠? 천간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나 이제 이거거든요. 자,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자,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글자에 대한 12운성의 가장 먼저가 뭐냐면
절이라는 게 끊을 절자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보면 원래 절지가 끊을 절자를 쓰는데, 그렇죠? 이렇게 끊을 절자를 쓰는 것은 뭐고 하면, 우리 사람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백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시작은 절부터 시작해서 한글로 제가 써드릴게요. 끊어진 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잉태하죠. 잉태. 그죠? 절태, 잉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태양. 어머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기면 잉태하면서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갇혀져 있죠. 절태양, 양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양.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목욕을 시키죠. 절대양생, 목욕을 요. 그 다음에 욕대. 때는 이제 관대. 사춘기 시절 한 거죠. 관대. 이 옛날의 관대. 뭐라 하노? 옛날에는 청소년 시기, 지금 현재 우리는 뭐 대학도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기가 한 20세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 연령대로는 한 그 정도.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어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뭐 과거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그죠? 그다음에 록, 이 근록을 이야기하죠. 근록, 아주 이제 건장한 그런 상태. 절태양생, 욕대, 근록, 그다음에 왕. 이 아주 내가 내 인생 가장 왕성한 시기, 그죠? 왕한 시기. 그 다음에 육대 왕. 그 다음에 쇠하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세병사모 묘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요게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표현한 겁니다. 12가지로. 여기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고 묘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혼은 혼대로 가고 육신은 음은 음대로 가고 양은 양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음양이 이치인 거죠. 그 우리는 음양이 뭡니까? 정신이 양이고 몸이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정신은 헐헐양으로 날아가고, 불교에서는 49일 동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고 49일 동안은 이 천상을 돌고, 천상이 아니라 구천을 돌고 뭐 이런 얘기 돌고, 그 다음에 이 다시 이제 이 완전히 그때가 끊어진 거죠. 죽으면은 시체는 몸으로 가고 땅으로 가고 자연으로 가고, 이걸 이제 음양으로 간다는 거죠. 각각의 양은 양으로 가고 음은 음으로 가고. 그래서 다시 잉태하고, 여기 사람이 그죠? 어머니 양수 뱃속에 있는 시기, 그 다음에 태어나죠.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목욕시키는 시기,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예쁘게.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죠. 기운이 절이라 하면 어떨까요? 절의 기운은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는 것은 그의 천간에,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천간의 기운이 절의 상태에 놓였다.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만큼 왕인 상태에 놓여있다. 그럼 기운이 아주 왕한 상태구나. 이런. 그러면 내 한테서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연계해보면, 내 한테서는 예를 들어서 수가 재라, 재물이라, 그죠? 근데 천간의 수에 해당하는 글자는 임계수잖아, 그죠? 임수와 개수가 있잖아. 그 임수와 개수가 절지에 앉았어. 그럼 그게 재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그게 왕이 앉았어. 록대, 이 강한 기운에. 그럼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운을 보는 거야. 기운의 강약을. 그래 거기 결국 뭐다? 천간에 있는 글자의 현재 어디쯤 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사주 4개 기둥 속에 보면 뭐 한자씩 있어요. 왕, 절, 쇠,
록 이런 게 있거든요. 있으면은 그거는 기준은 일간 기준입니다. 그 일간이라면 나의 정신적 이걸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묘화실적으로 그죠? 연월일시 그 보고 어느 때에 절이 있고 어느 때에 왕이 있더라. 록대왕. 그러면 그 환경 근묘화실적으로 그 시기에는 굉장히 나의 명에 굉장히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는 원래의 우리 가는 소리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여기가 생이었죠. 시작한다 했습니까? 여기가 오행상 목이었고 시작한다 했거든요. 원래 이 글자들의 기운은 인이라는 글자에서 생합니다. 맞잖아요. 제가 늘 시작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놈이 역마예요. 생, 태어난다. 그죠? 생. 항상 그랬잖아요. 수는 뭐였습니까? 수는 보이지 않는다. 어둡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태어나. 그럼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 생하기 전에 뭡니까? 양이죠. 요거는 자 양이라. 양수, 어머니 양수 속에 있었다. 토가 갇혀져 있다. 그럼 자연은 어땠을까요? 요거는 씨앗이거든. 제가 자는 씨앗을 뜻합니다. 씨앗을 뜻 뭡니까? 잉태라 합니다. 옥시전에서. 그래서 씨앗을 뜻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12, 요건 음성, 요것은 이제 태라죠. 잉태. 그래서 자를 씨앗이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잉태하기 이전은 뭡니까? 바로 절입니다. 절. 볼게요. 절 이전에는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고 여는 이 묘지요. 묘자리 죽어서 묘자에 들어가면서 혼백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인생은 인에서 태어납니다. 생하고 그죠? 인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서 이 모든 게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생명체도 여기서 씨앗에서 딱딱한 씨앗 안에 갇혀져 있다가 딱딱한 겨울에 언 땅에서 태어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죠. 태어나와서 어떻습니까? 이게 자라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목욕시키지 않습니까? 목욕시키면 어떻습니까? 예쁘지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예쁘죠. 그래서 양은 도화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사부 도화에 태어나서 목욕.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생육대, 여기는 관대라 했죠. 관대. 생육대는 관대. 관대가 옛날에 이거 뭐고 과거 보러 나오고 사회 진출하기 직전에 그럴 때 이제 관대 이 옷 입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래 요때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목욕시키고 이제 관대. 그래 결국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는 목이 우리 명략적으로 목의 구간인데 결국 여기서 사회 진출하기 직전의 상태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 금방 태어난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막 울고 바둥거리고 좀에 크면은 막 위로 기어 올라가고 키워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라. 그 역마라고 하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욕시켰으니까 예쁘게 도화 꾸며서 옷을 갈아입는다. 도화. 관대.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나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접어넣을 건 접어넣고 여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진의 상태에서는 이 토잖아요. 토. 우리 형사 바로 앞에 형사는 진지는 또 자형이라 합니다. 자형 이 뭐냐면 사회 여기가 사회잖아요. 사오미 화국이잖아. 흔한 대낮이잖아. 대낮에 내 인생에 여기 관대 다음에 근록, 제왕, 쇠 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나가기 이전에 준비하는 상태. 그래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그 밝은 구간의 문명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만약에 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갖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뭔가를 가고 항상 밝은 곳에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진이 하나 더 왔어, 갖고 있는 하나 더 왔어, 그러면 진진자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사 바로 요 앞쪽에 보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더 가지겠죠. 강하게. 그렇지. 이런 거예요. 문명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밝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또 내 이름을 떨쳐보기 위한 세계로. 이 공간이 다 그렇게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는 상태가 그런 상태고, 또 산은 뭡니까? 완대 다음에 산은 이게 이제 근록. 왜 그럽니까? 문명의 세계로 나와고 이제 시작하는데 새로운 문명의 세계에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 이때 내 환경이 벌써 나이대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 연령은 이미 건장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록의 구간이다. 그 오하의 상태는 이것도 우리 명략 오행과 다 연계되어 있죠. 그 오의 상태는 뭡니까? 제왕의 상태라. 여기서 오늘 제왕, 아주 기운이 왕성한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토는 왕성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의 위치도 보면 그래요. 그죠? 점점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죠. 왕하게 가장 긴 손가락이잖아. 그 다음에 싹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죠. 여기도 보면 기토예요. 토 여기서 왕했던 것이 점점 쇠약해짐으로 간다. 여기 이제 근록은 다시 관대 근록은 이 아주 왕성한 문명의 세계로 가는 거고, 쇠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쇠는 여기에서 점점 아직까지 4, 5미 이 상태는 아직까지 화해 상태예요. 그렇지만 쇠라고 해서 왕성 쇠약해진 게 아니라 쇠로 간다라는 거예요. 왕성한 시기에서는 이제 넘어져 간다. 우리 음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미토는 그렇죠. 토죠. 기토가 아닙니까? 기토는 왕성했던 것에서 다시 펼쳐지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수렴하고자 하는 상태로 변형해 주는 게 이 기토예요. 그죠? 무토 기토에서. 그래서 여기서 쇠의 상태에서는 변화한다. 그죠? 수렴하는 상태로 변화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자 하는 환경이다. 그죠? 쇠약이라면 현재는 아직까지 쇠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병들고, 사람은 병들고, 그죠? 죽어서 묘로 들어간다. 근데 이 시기는 상당히 그러면 내 인생에서는 점점 기운이 약화돼가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앱에 보면은 4개 기둥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요 글자들이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월일시 근묘화실적으로 내가 어느 시기에 내 에너지가 아주 왕성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가 왕성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몸의 활동성이 왕성하고, 에너지가 왕성한데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체가 되는데 어디라도 뛰어나가야 되지. 연기라도 돌고, 그죠? 칼을 뽑아서는 썩은 호박이라도 잡는, 연필이라도 깎듯이 그러한 강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절이나 이 사묘절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묘절인 상태는 내가 몸은 쇠약했고 쓸 수 있는 건 정신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몸을 빛나게 하는, 이름을 알려주고 몸을 쓰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의해서는 점점 내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뭔가 결말을 맺게 하려고 하고, 그게 검의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죽고 묘로 들어가면 절의 시기가 오는데, 죽고 묘에 들어가면 뭐 절이 완전히 내 한 생애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났잖아. 태어나서 끝난 거예요. 태어나서 끝나면, 그래서 묘라는, 여기 진지는 이것을 다 수렴하고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열어주는 글자이고, 술은 문명의 모든 것을 가두고 정신적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열어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술은
그래서 다 화계살이지만 야는 진사는 이 문명의 세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 지가 뭘 갈무리했습니까? 야는 음의 것을 다 갈무리하고 음의 것을 갈무리하고 문명의 세계로 열어주기 위한 글자고, 그래서 문명의 세계로 사로 연계해주고 인계해주잖아요. 야는 살아온 것을 인오술로 살아온 것을 인에서 태어나서 왕성하게 자라가고 점점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갔는데 마감했는데, 여기서 야가 하는 역할은 죽음의 음의 세계로 토스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천라지망살이라 하는 거예요. 천라지망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고 하면, 아까 제가 지는 문명의 세계를 열어준다 했잖아요. 술은 뭡니까? 정신적 세계로 또 음의 세계로 열어줘. 술담이는 뭡니까? 수잖아. 수, 보이지 않는 저승의 구간이라고 따지고, 여기는 없는 구간이잖아요. 없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 하는 글자가 명에 있으면 술 만약에 두 글자만 있으면 종교, 그래서 스님들은 이런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술이란, 근데 스님들이 잘 몰라갖고 이 화계, 토에 대한 다 화계들은 다 그런 줄 알고, 토는 화계살이긴 하지만 다 그런 줄 알고 절에 두시오 이란다고. 그게 아닙니다. 요게 탁구 모양이에요. 요게 술이라는 글자가 두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특히 그래서 스님들은 절에 들어갑니다. 딱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다 화려함을 갈무리하고 이 정신적인 걸 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인도. 그래서 술해는 천중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진사는 뭘 그러면? 진사는 화려함을 문명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고 길을 열어주니까, 문명의 세계로 누가 길 열어줍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가면 선생님이죠. 학구를 가르치고, 그죠? 뭐 선생님 팔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인간들한테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한 생을 뿌려놨다 이거예요. 교수님, 그게 예. 천간에하고 지지에 같이 술술이 들어야 되는 그 지지에 술술이 들어도 그런 겁니까? 중심? 아니, 술술이 있잖아요. 종교로 뭐 안되죠. 술술. 네, 술술이 보통 뭐 종교적으로 뭐 옛날에 스님들은 절을 안 할 텐데, 천간에 술이 들어가고 지지에도 술이 들어가야만이면. 천간에 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겠지. 그러니까. 그럼 지지에 두 개 다 술술이 들어간 팔자는 무슨 건가요? 그렇죠. 보기 술은 개띠를 뜻하죠. 네네네. 개띠인데 술월에 태어날 수 있죠. 네, 그렇죠. 맞잖아요. 술월은 언제입니까? 요 가장 추운 양력으로 2월이니까 1, 12, 11, 10월, 양력 10월에 태어나면 술달이죠. 또 술시에 태어날 수도 있죠. 옛날에 자연분만 하니까. 지금은 술시라는 건 거의 없죠. 술시에 누가 의사가 뭐 자연분만 하지 않고요, 그죠? 지금 왜 저 연예인들 하려고 애들이 전부 다 막 저런지 압니까? 맞지, 제왕절개 말해서 그렇게. 그게 뭡니까? 이 시에 태어나는 거는 이 시간대에 전부. 일찍 태어나봐야 이 인신을 지나고 전부 이 시간대에 태어나거든. 그래서 요까지. 요 시간대를 놓고 명리학적으로는 양권이라 합니다. 음권, 양권. 요 시간이 언제입니까? 7시 반. 요 끝난 데가 7시 반이라. 요 시간대도 잘 안 되겠지. 의사가 출근합니까? 안 하지. 그죠? 그래, 요 7시 반에서 9시 반 때야 진시부터 거의 시작하는 거라. 그래, 진이라 그게 뭐라 했습니까? 양의 세계로, 문명의 세계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근데 이미 이때부터 태어나니까 전부 이 양권만 갖고 있는 거라. 그래, 양의 것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연예인. 연예인 보면 환장하고, 내가 연예인 되려고 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러한 구조로 흘러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천간의 글자를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네 가지 앱의 그 연월일시를 보면 일간 기준으로 돼 있어, 그죠? 일간 기준은 이제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은 며칠, 대개 한 20세, 보통 15세로 한 20세 전에, 20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쇠돼 있더라. 그러면 기운은 왕성하지만은 좀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 상황.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 그러면 20에서 한 40, 아니면 15세에서 35, 내가 학교 이제 그 하고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절이 있더라. 절. 에라이시. 그럼 뭘 써야 되노?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맞잖아요. 기운이 없는데 뭐 머리 써야지, 뭐 악만 쓰고 왜 기만. 이런 상태를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그래 이거는 월지잖아. 월. 그죠? 월이란 우리 사회성을 보는 거고, 격국도 한 번 안 했죠. 격국을 또 한 번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지를 보면, 월주를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뭘 하겠다라는데 만약 식상이 거 있어. 식신상관이 오래 있어. 그럼 식신상관은 뭡니까?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묘절에 있어. 묘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몸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정신적인 것으로 바꿔서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일탄되게요. 뭐 지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에 왔다 가는 것을 이렇게 12개로 나눠 놓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일간이 또 다 다르잖아요. 오행은 5개지만은 일간은 음양으로 해서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개마다 위치가, 지금은 여기서 요 자리가 절의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요 우리 하나의 이 기본적인 우리 인생 틀입니다. 했지만 간목일간도 있었고 을목일간도 있고 기토일간도 있고 무토일간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간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이제 이 절지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절지만 알면 이거, 그래서 절태양생 욕대,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절태양생 욕대 로광 이래 또 로광, 나는 건왕 옛날에 막 이랬어요. 욕대 로광 근록이다, 그죠? 대는 관대다. 왕 쇠병사묘 이렇게 배우셔요. 이렇게 배워. 그럼 12개 절부터, 예? 암기를 잘해요.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요 글자들이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건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요게 그것마다 달라. 일간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건데, 자, 우리 간목 일간은, 그죠? 목이 어디서 가장 기운이 없을까요? 절지를 찾아야 되잖아. 목의 기운, 가장 기운이 없을 때, 또 화의 기운이 가장 없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돼. 보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목의 기운이 가장 없을 때는, 목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는, 목의 기운은 언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기운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는 바로 봄이죠. 그죠? 목의 기운이 가장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뿌리 속에 있는 나무로 보면, 뿌리 속에 있는 물기 수분을 점점, 나무가 봄 되면 새파랗게 새싹이 트잖아요. 물기가 위로 살짝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점점 꽃이 피면서 물기가 저 잎사귀 끝까지 가잖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단풍이 싹 들죠. 단풍이 든다는 건 뭡니까? 이미 수분이 점점 하강한다라는 거, 뿌리로, 그죠? 내려가는 거죠. 점점 내려가면 단풍 들고 나뭇잎 떨어지면서
꽃잎 떨어지면서 열매가 나오잖아. 목기가 어디까지가 왕성한 겁니까? 저 꽃잎 꼭대기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 하강하면서부터 목기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여기가 가을이잖아. 네. 가을에 목의 기운이 가장 힘이 없다. 간목, 을목. 간목은 양의 것이고 을목은 음의 것이잖아요. 계절은 여기는 봄이었잖아. 봄은 오행상 목이고 가을은 오행상 금이죠. 그래서 금금목 당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아,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 봄에는 금의 시기가 금의 기운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면 금의 것은 뭡니까? 경금과 신금이죠.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도 음이죠. 야도 양금이고 음금이잖아. 요 자리가 바로 절지입니다. 아, 그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결론. 간목의 절지는 신금이고 네네네. 요 자리가 절지죠. 요도 요 자리가 절지. 자, 요 자리가 절지. 요 자리가 어치가 절. 그죠? 근데 음양은 달라요. 절지는 요 자리가 절지인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원래대로 순행합니다. 원래대로 순행이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순행 가는 길로 가죠. 네. 순행. 음은 반대로 가겠죠. 네. 음은 반대로, 절지부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그거는 12개가 이 절태양생 록대거나 세명사묘로 가는 순서가. 아, 그러면 묘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 양은 절지만 찾아놓으면 네네. 양간은 보통 양간이란데 양의 천간은 양은 그대로 순행하고 음의 글자들은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표현상 역행한다라고 그걸로 하는 거죠. 그럼 요즘 저기서 예. 절지가 있어서 갑은 이렇게 하면은 신유술 이렇게 돌아가고 음에 은간에 을 있을 때는 거꾸로 그렇죠. 이렇게 저쪽에 돌아간 이 예. 말이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 을유일주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을유일주가 있잖아요. 을유일주는 뭡니까? 바로 내가 절지에 앉아 있는 거지. 너무 어렵다, 그죠? 그죠? 진- 갑신일주도 내가 절지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신묘도 내가 절지에 앉아 있는 거. 경인도 절지에 앉아 있는 거다. 그런 사주가 있겠죠. 그 내가 절지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절지에 앉았어. 네. 내가 뭘 해야 돼? 어떤 환경이 주변의 글자들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내가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뭘 해도 이름을 떨칠 수가 없죠. 아, 참 그래. 아깝네. 다른 모양새로 어떻게 내실 있게 다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풀면서 해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또 목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있고 여기는 일단 수의 환경이잖아. 네. 여기는 화의 환경이죠. 여기는 화의 환경이. 이 또 마찬가지겠죠. 화기가 가장 힘이 없을 때는 수의 상태예요. 반대로 수가 가장 힘모할 때는 불의 상태죠. 그래서 화의 상태,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그죠? 임수와 개수가 있다. 여기가 요거는 양이고 여기 음이니까 요것도 양음이잖아요. 요 자리가 절지라. 그다음 절하고 나면 이제 뭐 태양생은 이제 술이 방향을 아니까, 예. 그죠? 방향을 아니까 임수는 절태양생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요 수는 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임사라 하는 건 없거든. 그 60갑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유도 또 따로 있어요. 있는데 이 음양이 바뀐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래 외워보지만은 임오, 그죠? 개사년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자리들이 이제 절지다. 그 절태 양생 록대, 요는 절태
양생록대구나 이렇게 방향을 돌아간다. 그 다음에 수의 환경에서 볼게요. 지금 화도 병화와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병화와.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수의 환경입니다. 화토. 토는 뭡니까? 무토와 기토. 화토가 동주한다. 같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화와 토가 결국 우리가 제가 이 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였습니까? 토는 결국은 화의 정점에서 무토로 같이 있었어요. 내가 탁 던졌을 때 이 운동성이 던지기 시작함의 운동성은 뭡니까? 목에서 탁 내 손에서 나가면서 목에서 정점이 화잖아요. 화의 끝점이지 않습니까? 화의 끝점은 뭡니까? 병화, 정화잖아요. 끝점에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 끝점에서 올라가면서 멈춘 것과 내려오기 시작하는 점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는 잠시 멈춥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템포 늦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요런 점. 그래서 제가 토가 예. 느릴까 봐요. 그럼. 예? 행동이 토가 많대요. 그래서 느린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한 그렇지 템포 좀. 않은데 성질 급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는. 그래서 화와 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화와 토는 이것도 양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바로 절의 자리다. 그지? 지지니까 절지. 지지니까 절지. 이렇게 해요. 그래 병화와 무토는 술 자리가 절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또 기토와 이 정화는 이 자수의 자리가 절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한방향으로 이제 양은 양대로 순행하면서 돌아가고 절태양생 록대군한 세병사배로 돌아가고 음은 대로 순다.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앱에 보면은 그 4개 기둥에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에는 내가 왕하구나. 어린 시절에 내가 아주 내 기운이 왕성하네. 만약에 내 노년에 그게 또 뭐 이 왕한 이런 기운들을 갖고 있다. 관대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역대 근왕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이런 데 있으면 많이 활동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그 요걸로 보면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나의 식상이 그죠? 내가 직업적으로 쓰여지는 게 식상이다. 직업적으로 쓰여지는 월주를 본다고 안 했습니까? 월주는 우리 명리학적으로는 또 이래 격이란 격. 그 다음에 또 관을 써. 또 인성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또 묻는 거. 또 재성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재성을 쓰는데 그 재성이 절지에 앉았어. 그럼 에라이씨. 그 재성이 저런다. 내 관성이 또 빛나야 되는 관성이 병화가 내 관성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관성이면 어떻습니까? 그 관이 빛나잖아요. 근데 해에 앉았어. 병술 이거 앉았어. 에라이씨 뭐 그러면 에라이 내 빛나야 될 그 관이 또 내 빛나야 될 내 인성이 그죠? 그거가 한번 이런 게 남들이 뭐 빛난다 하는 것은 이 명예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대단해요. 참 좋은 직장에 있구나. 참 저 사람 한 분이 대단하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모르게 그걸 내가 그만큼 드러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이제 12운성이라고 합니다. 운의 별이죠. 운의 별. 내 운의 별. 그죠? 그 오행의 운행의 별입니다. 그죠? 요걸 다 요렇게 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이 조금 짧은데 여기서 이제
그 12 신사를 책에 97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요 내용이 또 시간 또 한참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또 뭉쳐야 돼.